신병 훈련소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사회에서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소리가 작다. 거기 456번 훈련병. 네, 저요?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다 나 까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니까. 안녕하세요. 고전산무 스토리텔러 곽도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에피소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곳이다 보니 2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 배울 의산문답의 작가 홍배용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독서를 통해 당시의 학문 세계를 모두 체득했던 주인공 자허자가 시롱이라는 은둔자를 만나 묻고 답하며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허자는 30년 동안 숨어 살며 온갖 책을 읽어 사람의 본성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뜻을 깨칩니다. 세상의 진리를 통달했다고 여긴 허자. 이후 속세로 나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지혜와 더불어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비루한 세속 사람과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수 없군. 낙심한 그는 의무려 산에 올라 세상을 피해 숨기로 마음먹는데요. 한참을 걷던 중 그곳에서 시롱이라는 거인을 만납니다. 네가 동해에 있는 허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 너에게 시험삼아 물어보겠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허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자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대가 누구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시롱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현자라고 한다며 허자의 빈말을 꾸짖죠. 지금 너는 겸손함을 꾸며서 거짓된 공손함으로 스스로를 어질다고 여기며 얼굴과 목소리로 남을 어질다고 말하는구나. 자신에게 헛되면 남에게도 헛되고 남에게 헛되면 온 천하가 모두 헛되게 되는 법이다. 허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동안 작은 것을 보고 도리와 이치로 여겨온 자신에게 큰 도의 깨달음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죠. 시롱은 허자의 청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큰 도에 앞서 만물의 근원부터 일러주지. 생물에는 사람, 동물, 식물 세 종류가 있다. 이 셋의 귀천에 등급이 있는가? 허자가 대답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지혜도 깨우침도 없으며 예법도 의리도 없으니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자 시롱은 고개를 젖히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떼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이 동물의 예의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식물의 예의다. 사람으로서 다른 생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지만 다른 생물이 사람을 보면 그 반대이니라. 그러나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다른 생물은 모두 같은 것이지. 그러면서 임금과 신하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군대 진영은 개미에게서, 금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취해온 것을 이야기하며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시롱의 말에 허자는 크게 깨닫고 이번에는 만물의 생김에 대해 묻는데요. 이에 대해 시롱은 이렇게 답합니다. 천지는 원래 고요하고 비어있으며 기로 가득 차 있다. 그 기가 엉켜 모여 허공에 만들어내는 것이 곧 땅과 달, 해와 별이다. 그중 땅은 물과 흙이 바탕이 되어 그 모양은 둥글고 쉬지 않고 돌며 공중에 떠 있지. 만물은 그 겉에 의지에 사는 것이다.
옛말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했는데 땅의 모양이 둥글다 함은 무엇입니까? 이에 시롱은 일식과 월식에 비유해 땅이 둥글다는 것을 설명하죠. 땅이 해를 가릴 때 월식이 도는데 가려진 모습이 둥근 것은 땅이 둥글기 때문 아니더냐? 그리고 땅이 모났다면 그 변두리는 낭떠러지일 텐데 모든 물과 사람은 한 면에만 모여 사는 것인가? 옆면이나 밑면에는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 윗면에만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무거운 땅덩이는 떨어지지 않느냐? 기가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롱은 논리를 꾸며대는 허자를 꾸짖으며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지구의 자전과 중력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후 허자와 시롱은 우주의 무한함, 해와 달, 지구의 성질은 물론 생명의 기원, 지진, 조석 등 각종 기상현상과 빛의 굴절, 마지막에는 각 민족이 지니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이 마무리됩니다. 의산문답은 총 12,000자 정도의 글로 앞서 보신 것처럼 시롱과 허자 두 사람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목의 의산은 두 사람이 만난 의무려산의 준말이라고 하네요. 허자는 전통적인 조선의 학자를, 시롱은 서양 과학을 받아들인 실학자를 대변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시롱은 실학자였던 작가 홍대용을 대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홍대용의 근대적인 과학사상과 자연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당대 사고의 틀을 뛰어넘은 과학사상서 홍대용의 의산문답이었습니다.